아멘. 예.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묘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로 간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살인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주제 네, 외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들은 전쟁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사들은 침략이다. 사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운영 중단해라. 기지운영 중단해라. 불법사드 철거하고 불법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천희 대표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부연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부연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부연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분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부연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중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들을 기억하며 사드의 지체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우리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늘 읽게 되는 그러한 성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익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해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며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가리아는 작은 서판을 달라며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지가리아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이 많아서 경도가 끊어진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는데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있게 될 거다, 아기를 네 아내가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이었던 스가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랬다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장면까지 입을 닫아야 하는, 말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요한을 낳고 요한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정해주면서 이렇게 입을 붙이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이히 여겨서 유다에 널리 소문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스가리아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기억하신다, 하느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가진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은혜가 깊다, 하느님의 자비가 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그런 구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야기거리가 된 이유는 당시에 이름 짓는 풍습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동네의 풍습이 일가 친척들 중에, 조상들 중에, 선조들 중에 훌륭하신 분,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 아니면 누구네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것, 이게 보통의 관행이었던 모양인데, 요한이라고 짓자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웬일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했습니다. 오늘 서로 자기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왜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이고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지, 아니면 여기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졌는지, 무슨 뜻으로 지어졌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여기서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이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를 철거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들은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들은 동맹이다. 사드는 도맹이다. 사들은 선제 공격이다. 사드는 선제 공격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보고 평화 십자. 네. 사드란 이름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종말 단계. 구호하면 되는가요? 네. 따뜻하고, 따뜻하고 평화오라. 따뜻하고 평화오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옆으로 돌려주세요. 네. 법선 형님, 본명이 법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도고요. 근데 이렇게 가라나나요? 뭐, 몇 분 뵌 분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가라나는. 전담 뭐, 아차, 가라나. 저는 본명 손법순입니다. 불법자 대선자. 저보다도 그 본명이 너무 커가지고 늘 부담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서 원불 교도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한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통사 회원이기도 하고 진보당 당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부 소속돼 있죠. 저희들은 또 특히 요즘은
평안 릴레이 100일 기도가에서가 목요일이 제 담당이라가 저는 목요일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아침 또 새벽에 저희 원불교 의식대로 5시에 기도하고 평안 행동하고 또 1인 시위하고 저녁에 나갈 때는 성주 읍내에 피켓팅을 요새는 4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일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대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은 대구 수성 중동에 살고 이제 지금 왔다 갔다 7년 벌써 되었는데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 한 사업 나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어제 뭐 교무님이나 다른 분 말씀은 오늘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소 때보다 많은 이 동지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경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용기라고 합니다. 이름 말씀하시니까 정권이 이름을 짓는데 이게 참 속이 완전 뒤집어진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노동자다 보니까 1995년에 우리 오상을 교육대회 간다고 경쟁 위주의 교육대회 간다고 그 전까지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사실적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인데 무한 경쟁 교육인데 개인의 선택 얘기하고 자율성 얘기하니까 막 국민 일반은 굉장히 환호하고 교육운동 하던 사람들도 환호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우리 자체도 우리들도 맞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때가 많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이름을 짓는데 자기들은 개악인데도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개혁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늦출 수 없다. 늦추려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어제는 또 2022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는 굉장히 자기들이 지난해 1년 내내 얘기를 해가 국민적으로 합의했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바꾸고 노동교육을 빼버리고 왜 뺐냐 노동이 없잖냐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 다 노동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발이 작다 보니까 이런 좋은 용어들은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다 더럽히는 이 상황들 이데올로기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발이 작기 때문에 아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좀 핵심적인 거 몇 개는 잡아가지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얘기하자.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드는 불법이다. 이걸 가지고 한 10년 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는 여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연구원 교육본부의 전국장이라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자주 와야 되는데,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이제 진보당 당원인데, 진보당 대구 담당일 때 들어오고, 저는 이제 경북 담당일 때 들어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참 죄송하고, 어쨌든 끝까지 이게 우리가 싸움을 놓치지 않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오늘 날씨
날씨 엄청 춥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오는데도 막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그래서 와서 오늘 잘 좀 많이 와야 될 텐데라고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사드 취재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보당 경주시의원의 꽃분의 분회원 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분이라 했어요? 꽃분회. 네, 꽃처럼 활짝 피어라 해서 꽃분의 분회원 활약하고 있습니다. 꽃분이나 하는데. 꽃분이는 아니고. 저도 소성리를 항상 생각하지만 최근 몇 달간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장님이 가자고 했을 때 좋은 많은 우리 분들을 보면서 진짜 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사드를 뽑아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추위와 동시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종로를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온 주미라고 합니다. 저도 진보당 꽃분회로 이렇게 4명이 같이 왔습니다. 원래 5명인데 한 분은 이제 밤에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4명이서 왔고요. 네, 많이 춥습니다. 추우신데도 이렇게 난로 하나 의지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계셔서 자주 못 찾아뵈가지고 늘 마음에 한켠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열매님의 그 소식을 늘 접하면서 네, 과제처럼 한 번 와야지,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와야지 했었는데 이렇게 늦게 또 찾아뵈었습니다. 제 이름은 주미인데요. 이게 미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널리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이 또 미가 또 아름다울 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게 어떻게 아름다울 미냐, 말도 안 된다. 네, 미친놈의 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상 갈수록 각박해지고 미국이 날뛰는 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여기 투쟁하시는 분들께 늘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만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로 하다 의지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투쟁하듯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저도 꽃분회, 무당 꽃분회 분회원이고, 방금 주미 동지가 분회장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리고 저는 그, 택배노동조합의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돼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단 지난 시기들의 투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 추운 날씨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을 보고 저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앞에 얘기하신 분들처럼 언젠가 끝장낸다, 우리 힘으로 끝장낸다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경주에서 온 박명호라고 합니다. 저도 택배 노조의 한 일원이고, 그리고 진보당의 한 일원으로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 싸워 나가시는 분들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또 화도 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마 평화도 안 올 것이고 또 노동자들의 삶도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움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성주에 사드가 물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노총 전북본부 교육국장 대신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전북본부가 평화운동을 하고 세상을 지키기 하는 날인데, 전북본부가 좀 멀어요. 포항, 굉장히 고생이 되시긴 한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구미가 새벽 5시 정도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오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차가 휘청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특히나 저희 사무실 출발을 하면 저희 사무실 건물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며칠 그냥 눈도 높지 않았고, 오늘가 진짜 모든 놈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날 사람이 올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인혁씨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저희보다 같이 먼저 와 있는 분들이셔서 참 한편에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오늘 그냥 사소한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올 때 저희는 사실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핫팩까지 시간도 깔고 주머니 핫팩도 넣고 혹시나 싶어서 핫팩도 차에 싣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핫팩 하나가 온몸을 들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다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이 화로에 처음 앉았을 때 별로 안 따뜻했어요. 가까이 가는 거 심리적인 작용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작이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얼굴이 따뜻하네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한다라는 건 이게 언제 결과가 어떨지 누구도 확신하고 예정할 수 없으나 꾸준히 무엇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것, 사실 2022년 새해가 될 때 두 가지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가 유쾌하게 살자 였고, 하나가 운동하자 였는데, 운동하자는 잘 모르겠는데 유쾌하게 살자는 망쳤고, 굉장히 화물연대 싸움이 내려앉으면서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내년에는 저 내년 상반기에 세대와 민주노총이 윤석열을 때려잡기 위한 총궐기 성전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윤석열이 제 정년보다 임기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정년 전에 윤석열도 같이 끝내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추워서 내년에는 유쾌하게 살고 운동하며 살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름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최인혁인데 영대에 딱 입학하니까 인혁당 지실 유명 현수막이 쫙 100개 정도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삶이 참 순탄찮겠구나 생각했고 그 인연이 돼서 지금 오늘 소송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혁 재단에 계시는 김찬수 선배님도 만나게 되고 언젠가 불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네, 그 이름 석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소송리 평화 행동까지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원래 이제 매주 금요일 우리 대우경북대책이 이제 소승리 연재하고 함께 하는 날인데요. 요즘 지난 10월부터 이게 지금 오전에는 뭐 조용하고 또 인부들이나 작업 차량들이 좀 들어가는데 목요일은 애들이 되게 바빠요. 오늘은 경찰 차량이 오늘 안 온 것 같네? 한 대 정도 이제 날이고 목요일은 10대가 오거든요. 10대가 미군 저기 사드 기지에 필요한 그 유류 기름을 싣고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헬기로 실어날랐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길로 미군이나 또 사드에 필요한 유류나 또 사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막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다녔는데 윤석열이가 들어오고 나서 기지 정상화한다는 그 명목으로 기름차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길로 이제 미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군차를 미군 기름차가 미군이 운전했더라고요. 사드 기지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그 분노와 또 실망과 또 이런 또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오면은 우리 앉아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거 이제 구호외치고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목요일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막는 행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좀 투쟁이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는 대우경북대책위가 목요일날 주민들과 함께 아침 평화 행동을 하고 여기서 기름차든 미군이든 기지를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항의하는데 힘을 보태자 이렇게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은 지키기들 하고 또 중간에 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정부가 미리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라서 오늘 그냥 이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부터는 목요일날 시간을 좀 내주셔서 오시면 마을 회관 앞에서 같이 집회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조금 또 연주 오시는 분들도 조그만 인연보다 또 주민들과 같이 손잡고 구경하면 더 또 흥건하고 주민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설치. 예, 재설차 왔다고? 예, 오늘 그러니까 아직 화요일 목요일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으셨던 분인가 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참 외롭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평화행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쪽의 차가 이 제설차랑 같이 요새 짝이 돼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내국노다! 당신이 내국노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해라! 당신이 내국노다! 당신이 내국노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또 여기서부터 올라온 차들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이름에 관해서 장명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요. 히틀러의 그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알고 있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군국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치와 맞서 싸웠다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치를 네오나치를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들의 조직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뭐 반격 능력을 갖춘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 한반도와 관련된 일인데,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데 우리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를 또 그렇게 뒤에서 부추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갖다 붙이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을 오염시키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 외에 넘어가고 있는 참 그런 사람들의 귀를 우리가 활짝 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들이 앞장 세우고 있는 저 윤석열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극우 뭐 보수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네. 경찰 차라, 경찰.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제가 저희 아들, 딸 이름 지어주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이름을 우리나라에 관해는 이제 돌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학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 밑에 학렬은 저는 이제 국자 돌림이고 제 바로 밑에 아이들은 병자 잡을 병자 돌림이에요. 강병 하고서 그 다음에 뭐 한 글자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 큰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나봐요.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병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이름이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딱 40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렇게 보낼 때 어머님이 큰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병을 달라고 병주라고 이름을 붙였냐고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사드는 아닌가 봐요. 그 뒤에 돌림자를 따지 않고 그냥 멋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딸이 지금 이제 뮤지컬 전공을 해가지고 뮤지컬 작곡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 국제 뮤지컬 축제에 초청 공연을 했었어요. 이름이 하님입니다. 하님. 그때 한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여종들끼리 서로 높여 부르는 말, 순우리말 조선시대 한여라 말이야, 한여. 예, 여종들끼리 서로 높여 부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여종 이렇게 해서 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의 늦자만 살짝 뺐구나. 뭐 그랬다나 어쨌거나. 그러고 한편으로 이제 강한 성이 강씨라 강한 임 해가지고 제발 좀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라 이러고서 하님의 연철로 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자기 이름을 하느님의 여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는지 상당히 품성이 좋아요. 이제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첫 딸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지금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태어나는데 형제 자매니까 뭘로 공통된 글자를 만들어줄까? 이러다가 합자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쉽잖아요. 끝에 님자보다. 그래서 강하하고서 붙이려니까 적당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위에 형님은 두 딸을 낳았는데 딸이라고 돌림자 안 쓰고 멋대로 이름을 지게 내버려뒀더니 형님은 강하라. 그래서 하라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딸은 강하령 해가지고 하령이라고 명령형음이를 썼는데
도대체 적당한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정읍사라는 달아 높이금 도다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곰이라는 정미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소원을 우리의 희망을 강조하는 그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발 강하게끔 하는 의미로 강하곰이라고 줬어요. 그러고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곰자가 들어갈 걸로 뭐가 적당하게 설명해 줄 게 없을까 해서 하늘에 별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있잖아요. 그 하늘의 곰, 북두칠성 그런 의미를 딱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라면서 늘 곰탱이, 곰발바다 이런 별명을 듣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이름이라고 그 이름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이름 하나도 없다고 유일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막내 아들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곰짝까지 찾아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름을 지라고 그러다가 강하고 건강하게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강하건 말건 이제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고 강하건이라고 줬어요. 강한을 놔두고 그래 하고만 그랬더니 얘는 자라면서 늘 하거나 학원 가자 이러면서 또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어떤 바램을,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막내가 속을 썩였는데 집사람이 이름 얘기하면서 강하건 말건 그 얘기는 제발 안 했었으면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종로로 좀 그만해라. 종로로 좀 그만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름 지어온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어렸을 때는 대충, 좀 함부로 막 불러도 되는 그런 이름들을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함부로 불러도 되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줬다 그래요. 그래야 오래 산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웬만큼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이제 아이가 자기 의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따로 이름을 지어줘서 호나 사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예. 어쨌든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은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나는 이름이 없다. 나에게 이름을 붙이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나는 나다. I'm who I am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히브리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YHWH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름을 불렀는데 사드무역 중단해라. 사드무역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무역 중단해라. 오늘 예. 뭐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또 올라가서 작업 없이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설도 올라가는데 왜 못 올라가? 크리스마스 연휴라 그냥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YHWH라고 써놓고 거기에다가 모음을 덧붙이다 보니까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능력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틀을 지어주는 것이 빙판이 져가지고 못 올라간다. 예. 제설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빙판이 졌나 봤어요. 아까 제설차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다, 지금,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들처럼, 돈 버는 데만 급급했다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다면, 결코 이렇게 싸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로서 우리 이름이 서로를 구별해서 부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름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붙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느님처럼 이름 없이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저 나치를 후원하면서 군국주의 그들을 후원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떠들어대는 저 허무맹랑한 모순덩어리들을 우리는 결코 담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기도 3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오늘 인부들이 위에 올라가는 길이 얼어갖고 다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까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어서 못 올라가네.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